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2400선 재탈환을 향해 달려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다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오늘 닷새 만에 방향을 아래로 틀면서 파란불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실적과 수급 등을 감안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발목을 붙잡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했지만 아직 그 우려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9월 20일 통화정책 회의와 미국 FOMC 회의까지 금리 변동성 확대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 의회가 하계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관련 정치적 이슈도 부각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글로벌 이벤트성 이슈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지금 주목할 경제지표로는 다음 달 1일 발표될 한국 수출입지표,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저관리지수,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가 꼽혔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되 실적 개선과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업종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수는 양장지수 서로 흐름을 달리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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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보고 본격적으로 오후 구간 시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3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376.38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주 트럼프가 세제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고 정주행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기업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은 하락 전환했는데요.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자면 오늘 출발 구간에서 상승세를 보인 업종들이 훨씬 더 우세했던 가운데 철강 금속업과 유통업, 전기가스업과 금융업, 보험업은 하락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출발 구간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652.37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출발 구간부터 약세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열었는데요. 그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 흐름은 또 어땠는지 오전장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가 관절 연골 손상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시술 건수가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내용 발표 후 이 카티스템의 치료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환자 시술 건수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티스템의 판매 호조로 펀더메탈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동아ST와 판매 계약을 종료한 후 직접 판매를 시작한 7월의 시술 건수는 207건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3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로스웰입니다. 로스웰이 2분기 호실적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전장 및 전기차 배터리 제어 전문 기업 로스웰 인터내셔널은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한 413억 원, 또 당기순이익은 30.3% 늘어난 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제어 부품 사업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4% 증가한 1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회사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연초 최첨단 자동화 생산 설비를 도입해서 전기차 제어 시스템의 공정 설비를 현대화했습니다. 또한 1분기에는 제2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채용과 연구개발비 투자 증가 등으로 실적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전기차 사업부문 실적이 예상대로 2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기존 CAN 시스템 부문과 전기차 제어 신사업이 큰 폭의 동반 성장을 실현했고 또 전체 영업이익률도 21.6%를 기록해서 고수익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로스웰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3.19%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이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7월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세아베스틸의 7월 수출 실적은 1,980만 달러, 2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각각 51%와 3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 경험상 주가와 상관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수출 실적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상반기 물량과 금액 모두 40% 이상 증가했던 수출의 증가세가 7월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의 수출 증가 추세가 지속돼서 세아베스틸은 2017년 연간으로 31만 톤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수출 증가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세아베스틸은 하반기에 분기별 영업이익 170억 원 이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아베스틸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87% 상승하고 있습니다. 36,6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를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한미일연합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회사 웨스턴 디지털이 포함된 신미일연합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증권 연구원은 도시바의 채권단과 일본 정부는 차악의 선택으로 웨스턴 디지털에게 매각을 고려할 확률이 크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가 무산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 반도체 업계는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SK하이닉스는 60%의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점유율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해 수익성 개선으로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4,060억 원,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7.8%와 28.6%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영업력 강화 목적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고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해외와 내수 부문의 매출이 늘면서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해외 부문은 중국과 북미 법인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 법인은 올해와 내년 매출이 각각 650억 원, 82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북미 법인은 올해와 내년 매출이 각각 600억 원, 750억 원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6% 상승세 기록하면서 72,7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모다입니다. 모다가 상반기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5일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10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모다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83% 급락하고 있습니다. 6,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오후 들어 장이 막판에 다다를수록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2370선도 놓쳤는데요. 0.43%가량 빠지고 있고 2368.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출발 구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3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652.5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오후 들어서도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업종별, 종목별로 지수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지수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업종이라 한다면 보험업종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부터 큰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2%대까지 업종지수 하락률을 늘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가량 빠지면서 업종 내 종목들 흐름도 대부분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전기 전자업종 또한 1%대 웃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나란히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지수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2%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 경영 공백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매도세가 좀 출회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도시바 인수 무산 소식에 SK하이닉스 역시 주가 빠지면서 현재 구간에서 0.73%가량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발 구간부터 유통업도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신라 역시 낙폭을 확대하면서요 7%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물산도 3%에서 4%대로 빠지는 등 오늘 삼성그룹주가 오너리스크로 좀 일제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와중에 또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 시장에서 의약품 관련 업종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 홀로 1%대 웃도는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환인제약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업종지수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신풍제약 종목도 4%대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유제약과 JW중해제약 그리고 삼성제약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업종도 강세입니다. 0.67%가량 올라와주고 있고 오늘 SK케미칼이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주는 2.46%가량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 4가 독감 백신의 본격 출하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면서 보통주 역시 1%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 음식료업, 그리고 운수 장비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지고 있고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제약업종입니다. 2%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 8%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오와 대한약품 역시 7%에서 8%가량 오름폭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신약 테마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인트론바이오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약품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늘 삼천당 제약 종목도 5%대로 올라주고 있고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정리해봤던 메디포스트 역시 4%대 강세 흐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업종과 운송업종, 의료정밀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이 1%에서 2%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고 반면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업종은 IT 부품업종, 반도체 업종, 금융업종, 기계 장비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지수 흐름 모두 짚어봤고요. 끝으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기관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세 시현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13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1,303억 원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2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169억 원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68계약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2,591계약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이글 종목입니다. 자이글은 올해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2.9% 줄어든 36억 원이며 매출액은 11.8% 감소한 4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 공시는 SNU 종목입니다. SNU는 중국 업체로부터 증착 장비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4일 공시한 낙찰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계약 금액은 약 256억 3,300만 원으로 작년 개별 매출액의 44.3%의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이현제약 종목입니다. 이현제약은 충주 유전자 치료제 공장 신축에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 생산 상용화를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공시는 INC 종목입니다. INC는 한국전력공사와 1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이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27% 오름세 기록하면서 7,37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SNU 종목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1.2% 밀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4,935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이현제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8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1.6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350원 선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INC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NC 종목 6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잠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2.81% 밀리면서 4,6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시는 AP 시스템 종목입니다.
AP시스템은 중국 매냥비유와 532억 6,400만 원 규모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은 지난해 별도 매출액의 10.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휴원스 종목입니다. 휴원스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사이클로스포린이 함유된 무자극성 나노에멀전 안약 조성물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사이클로스포린이 함유된 안약 조성물과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노 기술을 이용해 사이클로스포린을 가용화시켜 투명한 제형으로 만들었다면서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돼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번째 공시는 우진 종목입니다. 산업용 계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이 신규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섭니다. 우진은 지난 25일 원격검침 솔루션 전문 업체인 코리센과 원격검침 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진은 같은 날 수성 자산운용회 9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달 자금 중 55억 원은 이번에 설립하는 합작법인에 투자할 예정으로 지분율 61.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됩니다. 넥스턴 종목입니다. 넥스턴은 흑연과 세라믹 부품 제조업체인 코맥스 카본의 주식 12만 5천 주를 10억 원에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1.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득 예정 일자는 오는 29일입니다. 넥스턴 측은 열성형기 사업부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AP시스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650원 상승하면서 43,6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휴원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8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1,700원 오르면서 66,60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우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센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래량 많은 모습인데요.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현재 8.78%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넥선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재 14,950원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우리 종목들 장 마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가량 오늘 상승하면서 11,2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대미포조선이 1.44% 오른 106,000원에 S-오일이 2.56%가량 오르면서 12만 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센타이어입니다. 1.14% 오른 13,3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가 1.3%가량 오르면서 11,40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또 오늘 흐름 좋았던 제약주들입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요. 한미약품이 무려 7%대로 급등하면서 39만 7천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금호석유가 2%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79,200원에서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4%대로 상승하는데요. 36,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웅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7%가량 상승하면서 2,21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십자홀딩스가 3%가량 오른 32,150원에 SK이노베이션이 1.66% 오르면서 18만 3,50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동제약 종목입니다. 오늘 2.13% 오른 8,63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JW생명과학이 5%가량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43,3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약세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33%가량 주가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15만 1,500원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아차가 1%가량 상승폭 가져가며 35,850원에 화승 R&A 종목이 0.87% 오른 2,9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광밴드 종목이 3%가량 오름폭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10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토탈소프트가 역시 3%가량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3,215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메지온 종목입니다. 오늘 무려 7%대로 급등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1,900원가량 오르면서 28,000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는 휴온스 글로벌이 4.61% 오른 42,000원에 파라다이스가 3.39% 오른 15,25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오스코텍이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면서 8%가량 급등 흐름 연출합니다. 7,20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고사이언스 종목입니다. 오늘 9%가량 역시 급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82,9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넥슨GT가 7.32% 오른 9,240원에 휴비츠 종목이 5.36%가량 오르면서 13,750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기가레인 종목입니다. 오늘 8.47% 오른 7,81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28일 오늘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월요일장이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 또 종목들 흐름까지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31일 2,402.71포인트로 마감하면서요. 사상 첫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8월 들어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전기전자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8월 조정을 이어갔지만 수출 호조 등으로 판단할 때 여전히 기업이익 전망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 한국의 잠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251억 달러로 이 중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하며 수출 호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디램, 낸드 현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이 41.8% 증가한 데 이어 모처럼 승용차가 21% 증가하는 등 수출 주력 제품군의 회복이 눈에 띕니다. 8월 구리 등 주요 산업재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도 수출 단가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저효과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7, 8월 수출 증가율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가 우려되는 반도체주지만 아직까지 지표상, 펀더멘털상으로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전략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어떻게 마쳤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0.35% 밀리면서 2,370.3포인트로 문 닫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0.41%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652.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596억 원 물량 덜어냈고 반면에 기관은 1,201억 원 담아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1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83억 원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4,079계약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2,441계약 담아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 큰 변동성 없이 출발 구간의 흐름을 마감까지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약세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또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596억 원가량을 출회해낸 외국인이고 선물시장에서는 4,000계약 정도를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관한 요소들 잔존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투자 대응 전략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업종별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출발 구간부터 상승세를 나타냈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 업종이죠. 1.73%가량 오름세를 기록했고 그 이어 화학업종, 건설업종, 음식료 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오늘 보험업은 좀 약세 흐름이 깊게 나와주면서 2%가량 업종지수가 떨어졌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역시 1.72%대로 업종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호텔 신라가 하락하면서 유통업도 부진한 모습이었고 제조업과 섬유 의복업종, 증권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약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2.15%가량 올랐고 그 밖에 통신 장비업종의 흐름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7%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업종, 의료 정밀업종, 소프트웨어 업종과 오락 문화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반면 파란불을 켠 업종으로는 IT 부품, 반도체, 금융, 기계장비와 IT 하드웨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락앤락이었습니다. 25.1% 급등하면서 16,200원으로 마감했고요. 유양 DNU가 10.13% 상승한 4,350원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진이 9.92% 상승하면서 6,7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우선주가 가장 큰 낙폭 기록했는데요. 6.69% 빠진 51,600원으로 문 닫았고 STX중공업이 6.15% 하락하면서 9,6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5.68% 8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19,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홈캐스트와 유니더스가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홈캐스트는 1,400원에 유니더스는 7,0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크레아 플래닛은 14.24% 상승하면서 1,7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가장 하락률 컸던 종목은 AD칩스였습니다. AD칩스는 17.17% 급락하면서 2,315원 기록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15.45% 하락하면서 1,0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폭스브레인은 10.47% 3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1,710원 기록했고 카테아가 4거래일 연속 빠졌습니다. 9.4% 밀린 7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원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